2026년,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들, 이게 과연 남의 일일까요? 오늘 이 분쟁들이 어떻게 우리 지갑 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니, 저 멀리서 일어나는 전쟁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또 구체적인 경로를 통해서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자, 그 경로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전쟁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길은요, 크게 보면 딱 이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에너지 가격이 불안해지고요. 둘째, 물건을 실어 나르는 길이 막히거나 비싸지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결국 나라 살림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물가 전체에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겁니다. 네, 그럼 지정학적 긴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주머니를 압박하는 비용으로 바뀌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. 마치 도미노가 착착 쓰러지는 것처럼 아주 흥미로운 5단계가 있습니다. 자, 이 과정이 정말 도미노 같아요. 에너지 가격 충격이라는 첫 번째 조각이 툭 하고 쓰러지면요, 연쇄적으로 물류비, 보험료가 오르고 결국엔 전체 공급망이 흔들리다가 나중에는 아예 무역 구조 전체가 박히는 마지막 조각까지 쓰러지게 되는 거죠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, 이 충격이 우리가 마트에서 느끼는 가격에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건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, 그러니까 PPI입니다. 기업들이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원가가 먼저 껑충 뛰는 거죠. 물론 기업들도 바보가 아니죠. 원가가 좀 올랐다고 해서 바로 제품 가격을 올리지는 않아요. 일단 시장 점유율을 지켜야 하니까 초기 비용 상승분은 어떻게든 버텨봅니다.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나 가능할까요? 시간 문제일 뿐이죠. 결국 버티고 버티다 못한 기업들이 이 생산비용 증가분을 소비자 가격에 슬그머니 반영하기 시작합니다. 바로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오르는 순간이고요. 우리가 마트에서 물가 왜 이렇게 올랐어? 하고 체감하는 바로 그 순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 분석 틀을 가지고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세계에는 글로벌 분쟁 지역을 한번 들여다볼까요?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. 이게 길어지면서 유럽 경제는 참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. 에너지 문제랑 재정 부담 때문에 성장은 멈춰 있는데 국방비나 재건 비용처럼 돈 쓸 곳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. 한마디로 낮은 성장과 높은 지출이라는 덫에 갇힌 셈입니다. 다음은 중동인데요. 이 표현이 정말 와닿습니다. 재점화 버튼. 지금 당장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이 불안정한 상황 자체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버튼처럼 작용한다는 거예요. 이 혹시나 하는 불안감 자체가 시장에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비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중동 지역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든 시장은 즉각적으로 이게 원유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? 이 질문부터 던진다는 거죠. 모든 게 유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로 연결되는 겁니다. 와, 전쟁이 만든 물류세, 이 표현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? 홍해길이 막히면서 생긴 이 병목 현상이 마치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을 하나 더 붙인 것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결국 그 비용은 누가 낼까요? 바로 우리 소비자들이죠. 이게 단순히 배가 좀 멀리 돌아가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. 한번 보세요. 운이 모르고 유류비 오르죠. 위험하니까 보험료도 할증이 붙고요. 배가 늦게 오니 컨테이너 회전율은 떨어지고 기업들은 재고를 더 쌓아둬야 하니 비용이 또 늘어납니다. 이런 연쇄적인 비용 폭탄이 터지면서 결국 우리가 사는 물건의 가격표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살펴본 이 분쟁들을 종합해 볼 때 2020년 우리 앞에는 크게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. 이대로 긴장을 잘 관리하면서 안정을 되찾느냐, 아니면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드느냐,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들여다보죠. 이 두 시나리오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? 바로 공급 차질이 진짜 현실이 되느냐 마느냐, 이겁니다. 이 단 하나의 질문에 따라서 유가가 안정될 수도 폭등할 수도 있고요.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여유를 가질 수도, 아니면 다시 올려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미래가 펼쳐지는 거죠. 그럼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한 이 분석들을 여러분이 앞으로 뉴스를 더 똑똑하게 읽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실용적인 도구 하나를 알려드릴게요. 일종의 리스크 대시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이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이 4가지 지표를 한번 눈여겨보세요.
이게 바로 조기 경보 시스템 같은 거거든요. 해상 보험료가 갑자기 뛴다거나 생산자 물가에서 에너지 비용이 오른다는 뉴스가 보이면 이게 슬슬 경제에 본격적인 충격으로 번지겠구나 하고 한 발 앞서서 흐름을 읽으실 수 있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끊임없는 분쟁의 시대. 어쩌면 리스크라는 건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늘 안고 가야 하는 새로운 일상, 즉 뉴노멀이 된 건 아닐까요?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건 위기를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 영구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.